서동주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강희현 의사를 다시 찾아가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부터였다. 깊은 잠속으로 가라앉은 기억의 파편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졌다. 동주는 그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서 떠올렸고 마침내 어렴풋하게 잊고 있던 진실이 고개를 들었다. 트럭이 아버지 여순호의 차를 밀어붙이던 그날 가드레일을 넘어 사라진 차량의 충격음과 함께 그의 살도 송두리째 뒤틀렸다. 그 비극을 주도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허일도였다. 동주의 머릿속에는 마무리는 맡기신답니다라는 음산한 목소리가 맴돌았고 염장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점차 선명해졌다. 허일도는 단순한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가 염장선과 손을 잡고 저지른 일들은 이미 기업 내의 권력 다툼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는 동주의 아버지 여순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와 동주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손에 넣은 상태였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에 그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죽음이었다. 조각나는 퍼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미로. 여운남은 어릴 적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진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밤 흐느끼던 어머니 차덕희의 목소리를 들었다. 허일도가 다 죽였어. 성현이도 순호도라는 혼잣말은 어린 은남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그녀에게 다시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다. 어머니의 눈물과 허일도의 잔인한 선택,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버텨온 자신이 서동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었다. 만약 동주가 정말 자신의 이복 오빠라면 이 모든 감정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편 피정희는 어린 성현 그러니까 지금의 서동주를 보호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 고유진이 사망한 뒤 피정희는 자신의 지인인 서병득을 통해 서동주에게 서라는 성을 붙여주었다. 그 덕분에 동주는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대학까지 진학해 대산그룹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된 운명이었다. 대산그룹 내에 깊숙이 파고든 염장선과 허일도의 그림자는 이미 동주의 삶을 망가뜨릴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가 기억을 잃었던 건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제거 작업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협이었고 따라서 지워져야만 했다. 죽은 자들의 속삭임 누가 성현을 기억하는가? 차강천 회장의 비서 공정자 허일도의 아내 차덕희, 염장선의 아내 성보연. 이 세 여인은 모두 성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쉽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금기처럼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까지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 성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덮어왔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회장의 명령? 염장선의 협박? 혹은 죄책감?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두가 그 소년 서동주, 아니 추성현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점이었다. 금기의 계좌 비밀번호를 쥔 자 판을 흔든다. 서동주는 스위스에 있는 대산그룹의 비자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선택은 곧 염장선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염장선은 단순한 기업 내 비선 조직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 이철용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며 과거에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권력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그런 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다. 바로 민들레였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조직으로 활동한 민들레는 모든 것을 사찰하고 조작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의 배신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염장선은 지금 그 민들레라는 거대한 덩굴에 자신이 감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동주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민들레의 팀장이었던 관리자 성노진을 납치해 염장선이 숨기고 있던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서히 무너지는 권력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수많은 비극의 조각들. 성현의 정체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을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이다. 진실을 감춘 사람들 그리고 그 끝을 향해 가는 발걸음. 서동주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여순호와의 혈연 관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그가 여운남의 이복 오빠라면 이 모든 관계는 다시 해체되어야만 했다. 사랑, 복수, 정의, 가족.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얽히며 누구도 쉽게 진실을 마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허일도의 진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권력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선택을 만들어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염장선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체스를 두듯 인물을 배치하고 정보를 조작하며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하나씩 제거해왔다. 그러나 이제 판이 바뀌었다. 성현이 돌아왔고 기억을 되찾았으며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재를 되찾기 시작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 판이 흔들린다. 스위스 계좌를 둘러싼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서동주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염장선이 어르신이라 부르며 모시는 이철용 대통령, 그의 뒤에 도사리는 또 다른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서동주, 추성현이 서 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잃어버린 이름, 왜 죽음을 피해 살아남았는지. 그 모든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할 시간이다. 보물섬 11화는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인물들의 내면과 관계를 더욱 깊게 조명하며 치밀하고 정교하게 얽힌 이야기 속에서 시청자들의 몰입을 끌어낸다. 추성현, 아니 서동주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향한 투쟁 그 자체다.